이 외에도 2분기 호실적 전망으로 뛰어오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오늘 핫했는지 고고쇼 첫 번째 코너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에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 소개할게요.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사실 지난주에는 좀 힘있게 갔는데 이제부터는 좀 많이 왔죠. 그리고 여름이 이제 7월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휴가 시즌도 좀 임박하고요. 그리고 이제 7월은 하반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또 대주주 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4분기는 사실상 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좀 쉽지 않아서 아무튼 휴가 시즌이라든지 또 이런 하반기 대주 과세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는 그런 모습 보이지는 않았고 개별 종목 장세의 흐름 계속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아무튼 미국의 그 경기부양책 합의가 어느 정도 선언이 되고 나서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갖기는 어려운 가운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경기의 상승이나 회복 속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은 앞으로 한두 달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수가 잘 못 간다면 개별 종목 장세, 테마 장세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횡보하는 그 와중에 개별 장세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네요.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 기록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까지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까요? 네, 1위는 반도체 대장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금 흐름이 엇갈렸죠. 그리고 음식료가 오랜만에 2위의 테마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해운우님 상승으로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해운주 오늘 핫했습니다. HMM과 페노션 모두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코로나19와 mRNA 오늘 붙어서 연달아 4, 5위에 점철돼 있습니다. 인적 분할 이슈로 오른 종목 6위, 보험주, 은행주 오늘도 강했습니다. 7위 차지했고요. 실적 호조로 인해 주목받은 종목 8위, 건설주 9위, 1인미디어가 오늘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구체적인 종목들인지 종목명을 열어봐야겠죠. 종가 상황과 함께 한 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처럼 잘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반기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맘스터치는 상장 이래로 최고가를 썼습니다. 16.52% 뻗어나가줬고요. 자사주 취득과 관련해서 수혜를 입은 걸로 풀이가 됩니다. 페노션 3.51% 올랐고요. 스푸트니크 V 관련주 이수앱지스가 오늘 주목받았네요. 그리고 ST팜 5.21% 올라줬고요. 두산인프로코어는 8.83% 깊게 내리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현대해상 또 2분기 실적도 기대되고 있고 금리 인상 기대감 속에서 3.15% 올라줬고요. 코오롱인더 7%가량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대우건설 5%대 내렸고요. 아프리카TV 또 코인게이트라고 하죠. 이 악재를 받아내면서 5% 넘게 밀리면서 오늘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종목 한 5종목 정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엔스탑에서 오랜만에 좀 짚어봅니다.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2분기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지만 증권과 리포트를 보면 대부분 다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10만 전자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기사화가 돼서 자꾸자꾸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내일장은 조금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른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요즘에 이제 좀 오르면 한 0.5% 오르고요. 네, 빠지면 또 한 0.5%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횡보장이 진행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어렵고요. 외국인들은 이 연말에 이제 미국 그 테이퍼링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그렇고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매수는 사실 거의 어려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반기는 외국인 매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 이 삼성전자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수급이라기보다
결국 그 펀더멘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점 거의 10만 원 근처에서 지금 8만 원대까지 8만 원 초반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방 경성을 얼마 정도는 더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의견을 드리는데 이 종목 매수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올라온다면 하반기 쪽에 아마 다른 종목들이 빠지는 그런 국면 속에서는 뭐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시세를 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 드리긴 하지만 하루짜리 정도 짧은 단기적 관점이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대세를 이루면서 10만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짧게 내일장은 뭐 그래도 플러스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깊게 떨어질 일은 없지만 그래도 강한 상승 추세를 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예전 고점에 비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는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데요.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삼성전자는 뭐 기본적으로 한번 이 왼쪽 어깨 고점을 치면은 한번 외봉으로 고점을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 내년 초 정도 전에 항상 이제 연말에는 IT주들이 좀 좋으니까 반도체들이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려 있는 분들이 이제 장기 투자를 이제 그 고점에서 상투에서 갖고 장기 투자하면 본전하는데 한 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장기 투자로 갔으니까 3년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연말 연초에 아마 8만 6천 원 정도 전후 9만 원 초반대 정도 그 정도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축소해 두고 있다가 나중에 원래 이제 장기 투자 또 뭐 존버라고 그러죠. 그냥 들고 가는 그런 매매는 장이 박살났을 때 삼성전자를 들어가서 존버를 해야 되는데 상투에서 꼭 들어가니까 삼성전자 좋다 그러고 막 예를 들면 10만 전자, 20만 전자 간다 그러니까 막 난리 나서 사면 꼭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올라오면은 아마 9만 원 근처 언저리 연말에 오면 비중 줄여놨다가 기왕에 장기 투자 하실 거면 이번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지수의 조정이 나오는 내년 말 후년 초 이 정도에 한번 다시 추가로 삼성전자를 사서 장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히려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니 보통 사고 뭐 애플리케이션을 지우란 말도 하잖아요. 아예 묻어두고 보지 말라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장기 투자하고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추가 매수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오늘 핫했던 해운주 짚어봐야겠죠. 펜오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해운 업종의 주가 상승이 운임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또 한 번 견인됐습니다. 내일장도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뭐 이 종목은 워낙 업황이 좋아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운임 지수가 오르는데 네. 그게 이 코로나 때문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배가 좀 모자라요. 왜 배가 모자랄까요? 배는 있는데 이게 바다로 못 나와요. 네, 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이 주말에 이제 저도 수영장에 물놀이 쪽에 갔다 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온도 같은 거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도가 이제 과하면은 못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지금 운임이 상승하는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조선 쪽에 있는 배들이 지금 친환경 선박이 아니면 배를 몰고 바다로 못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배가 모자라요. 그래서 LNG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못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배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운임 지수의 상승은 지금 경기 흐름 보다도 아마 제가 보기엔 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라서 앞으로도 좀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가을에 이제 배가 없으면 사과라도 먹으면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 배는 이제 뭐 바다를 다니는 그 배니까요. 하나 건설하는데 한 4, 5년씩 이렇게 걸리니까요. 앞으로 이런 운임 지수의 상승 앞으로도 좀 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이 트렌드는 계속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배가 부족해서 운임 상승이 견인되고 있는데 이 배 하나를 건조하는데 4,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추세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짚어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RNA 관련해서 ST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RNA 생산 공장을 지난달 완공하고 앞으로 더 증설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혔는데 이번에 큐어백 임상 3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CMO에 대한 부분이 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제가 이 바이오 섹터 중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는 이 바로 스마트 공장을 갖고 예를 들면 그 복제약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어떤 우리나라의 그 제약 내지는 바이오 생산 시설들이 아주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뭐 이 큐백도 큐백이지만 또 지금 인도라든지 이쪽에 그 생산이 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스피로버라 그러죠. 이렇게 넘치는 그런 효과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CMO 기업들은 계속 뭐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계속 이제 생산량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도의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이제 계속 뭐 안 좋기 때문에 인도에서 생산되는 어떤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지 의약품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서 스팜의 경우에도 지금 모양의 눌림목이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하락폭의 절반 정도는 오를 거라고 생각돼서 좀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위에 위치한 코오롱인더 짚어볼 차례인데요.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고 뭐 5G라든지 전기차 타이어 또 우주항공 분야에 쓰이는 아라미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수소 소재 매출도 어느 정도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호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스탑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는데 고의견을 드리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펀더멘탈이 워낙 탄탄해요. 탄탄하고 쓰이는 그런 그 소재들이 과거의 코롱 인더스트리는 이제 뭐 소위 나일론 만들고 섬유 만들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요. 요즘에 이 섬유 회사들 뭐 효성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SKC도 그렇지만은 사실 그 첨단 소재들을 많이 만들어서 IT나 자동차나 우주항공 뭐 이런 쪽에도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부가치들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코롱 인더가 그동안 못 갔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이번만 실적 우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산업들이 이제 세계 인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소재들을 만드는 IT나 뭐 자동차나 첨단 섬유나 우주항공 모두 다 업황이 좋다라고 봐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코오롱인더에서 뭐 아라미드 생산량을 늘린다, 뭐 수소 쪽에도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러면 첨단 산업, 친환경과 엮여 있는데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종목일까요? 코오롱인더? 네, 그렇죠. 이 업황들이 이게 코롱이라고 하는 회사가 과거에 이제 언제 잘 나갔었냐면 80년대 후반에 좀 잘 나갔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섬유로 잘 나갔었던 건데요. 네. 이 코롱인더와 같은 이런 이제 뭐 섬유를 만드는 이런 회사, 첨단 섬유를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산업 구조 자체가 이제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뭐 옷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뭐 자동차의 옷, 예를 들면 우주선의 옷, 뭐 이런 걸 만드는 거라서 부가치가 많이 달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도 과거에 이제 소위 섬유들은 뭐 누구나 웬만하면 다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만들 수 있는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의 업황 자체가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봐도 별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빠진 종목 살펴볼게요. 아프리카 TV입니다. 네, 코인게이트라고 하죠. 특정 유명 BJ들이 특정 코인을 사고 나서 이 코인에 대해서 홍보를 한 혐의로 코인게이트라는 명이 붙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오늘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것은 이 도덕적 해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윤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금융 감독이나 이런 그 금융이나 규제적인 요소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과거에도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어 선정성이나 이런 문제라면 뭐 어느 정도 좀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건 사실은 뭐 그 금융 거래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소위 모럴 해저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어서 아무튼 상당 기간 동안에 또 이로 인한 뭐죠 브랜드 가치 하락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입에 오르는 일들이 많으니까 항상 이 미디어 쪽의 경우에는 이 악재 예를 들면 연예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재 한번 터지면 그쪽에 꽤 오래가는 경향이 있어서 당분간은 보수적 관점에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악재는 조금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프리카 TV한테 좀 아쉬운 게 요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이 급등 중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저점을 매수해도 되는 기업인지 좀 이 악재를 길게 업어갈지 아니면 실적이 나중에 좀 추진력을 줄 수 있을지 주가에 상당히 궁금합니다. 매니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튼 뭐 이쪽 섹터는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네. 악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극복하고 중기적으로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되는 트렌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뭐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 어쨌든 규제적인 요소하고 이제 금융 감독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소위 모럴 해저드 문제가 걸린다라는 것은 좀 한 분기 정도는 좀 쉬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식이라는 것이 뭐 매번 오르는 게 아니라 한 서너 달 오르고 또 한 1, 2분기 오르면 또 한 분기 쉬어가기도 하니까 소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엎어진 김에 좀 쉬어가자 이런 관점에서 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는 과정에서 이 약재를 소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섹터 자체는 이제 계속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섹터 자체는 좋다라고 짚어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딱 5대5로 갈렸습니다. 맘스터치와 이수앱시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대우건설 아프리카TV는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나머지는 빨간불을 켜주셨는데요. 이 빨간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이 탑픽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좀 생소하긴 하지만 자주 말씀드린 건 아닌데 현대장을 이제 선호주로 드리는데요. 이제 배당 문제와 관련된 어떤 규제가 좀 완화가 되고 또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라면 결국 그동안에 못 갔던 부분이 회복이 될 것이고 또 10월 정도에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도에도 한두 차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지금 현대장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종가 매수 한다면 목표치 29,000원, 손절가 25,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잠깐 보면 뭐 이 종목 물리기 어려운 그런 자리예요. 네. 그래서 가볍게 한 10 내지 15% 정도는 수익 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게 지금 현대해상이니까 이런 거지. 만약 지금 이 자리면 삼성전자다. 라고 하면 삼성전자로 따지면 대략 제 기억에 한 62,000~63,000원 네, 그 정도 자리에서 사는 거랑 같아서 그게 이제 10만 원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이 종목 관심 있게 봐도 좋다. 요즘 종목 선정하기 참 어렵죠. 그렇지만 이 종목은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물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외쳐주시면서 현대해상을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개별 장세가 이어질수록 또 종목 공부 많이들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게 보실 텐데 무료 방송 계획 있으실까요? 네, 오늘 5시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제 드디어 골든위크라고 누가 그러던데 정치 시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정치 시즌에 뭐 정치 인맥주를 하자는 건 아니고 차기 정부의 이 정책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동안 시세를 못
냈던 종목 중에 새롭게 다음 정권에서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소위 업종이라든지 섹터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은 사실 다음 정권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사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차기 그 정부에서 잘 나갈 섹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5시 무료방송 진행하니까요.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차기 정권의 정책 관련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또 오늘 5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엔스탑은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